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패드로 컬러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컬러링 도안은 저는 보통 그냥 핀터레스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컬러링 도안을 검색하거나, 또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핀터레스트의 컬러링 도안으로 묶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서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카메라를 켤 때만 해도 귀멸의 칼날 도안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언젠가는 색칠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저장해놨는데 켜자마자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의욕이 갑자기 확 꺾이네. 예. 뭘 하면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단순한 걸로 하고 싶어요. 복잡하지 않은 그림을 하고 싶어요. 네, 파워퍼프 걸러로 정했다. 네, 이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러링 도안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앱 어도비 프레스코를 열어서 컬러링을 해볼게요. 네, 이거 뭐 오늘은 뭐 어쨌든 제가 아이패드 강의를 하려고 연 거는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강의 까라대로 막 UI 소개할 뻔했어. 네,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편안하게 색칠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꼭 이 컬러링을 맨 처음 시간에 해봐요. 그래서 이제 손풀기 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 브러쉬를 익히는데도 이 컬러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처음에 또 강의가루로 가네. 나도 모르게. 네. 왜냐면 이 화면이 어쨌든 이 애플 펜슬과 이 화면이라는 이 두 개의 매체 촉각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만질 때는.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컬러링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는 뭐 무료 브러쉬를 좋아해요. 그냥 기본 브러쉬들. 저 약간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연필 브러쉬로 색칠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또 워낙에 컬러 맛집 아시죠? 저 컬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팔레트들도 많이 모아놓고 씁니다. 네, 제 수업에 오시면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저장해서 쓸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네, 강의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셨고 그냥 한번 말을 해본 겁니다. 또 아니 강의장에서 만나면 또 그렇게 반가워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오시면은 반갑게 우리가 만나서 인사 나누고 또 서로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또 가까워지고 좋죠. 그림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취향을 타는 영역인데 그 취향에서 우리가 비슷한 결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수강생분들을 강의장에서 만나면 되게 정서적으로 편안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론 강의도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 게 당연히 어렵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림 시연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육체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제 정서적으로는 묘한 쾌감과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색깔이나 뭐 얘도 캐릭터면은 이상하게 캐릭터의 오리지널 컬러를 색칠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묘한 강박이 생기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요새는 제가 이런 빨간색에 꽂혀가지고 이 빨간색도 진짜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 고른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색깔이랑 이 머리 부분에 방금 색칠한 거랑 또 미묘하게 명도가 다른데, 요새는 이렇게 다양하게 명도가 다른 색깔들을 제가 빨간색이라는 계열 안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붉은 말의 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새해 시작할 때는 약간 또 에너지 있는 색깔에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빨간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빨간색에도 진짜 너무너무 종류가 많고, 또 뭐라고 할까? 되게 세련되게 연출하기 좋은 컬러이지만 동시에 잘못 쓰면 진짜 촌스러워지는 색깔이어가지고 어려운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쓰기 어려운 컬러가 저는 빨강, 노랑 계열이 진짜 많이 까다로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쓰다 보면은 또 그 많은 색깔의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 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절대 빨강이라고 나는 같은 빨강을 쓰진 않는다. 수소지는 절대 제일 좋은 빨강을 쓴다. 이렇게 저희 클라이언트들 미팅 들어가도 저렇게 말씀드려요. 네, 제일 좋은 빨강을 쓰겠습니다. 제일 좋은 파랑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 조합이 이렇게 빨강에다가 이런 좀 하늘색 넣는 거 좋아합니다. 좀 꽂혀있는 그 컬러 테마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색칠하다 보면은 뭔가 시간 가는 줄 몰라. 네, 요즘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뭐 새해 목표가 뭐냐 막 이런 질문들 뭐 미디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저는 기루 언니 유튜브를 봤는데 그 신기루 개그우먼 신기루님 제가 굉장히 팬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도 제가 챙겨서 보거든요. 그 구독자 이름이 소보루인데, 네, 저 소보루예요. 네, 방금 그 유튜브에서도 그 신기루님한테, 신기루 언니한테, 그냥 기루 언니라 할게요. 기루 언니한테 새해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구독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표 딱히 없다.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똑같이 일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데, 맞죠? 네.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 뭐, 사실상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뭐, 크게 다를 것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어쨌든, 같은 달력을 가지고, 숫자로 하루 이틀 세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저는 그 사는 게 예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냥 유튜브를 꾸준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냐 이렇게 막 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체력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 이제 실제로 저란 사람 자체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의 직업 특성상 혼자 있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는 진짜 필요해요. 몰입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과업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어떤 뭐 모기업에서 나왔는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간의 컬렉션을 펼쳐왔는지 이런 거를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걸 또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막 한때는 조금 왜 이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하나라는 조금 스스로 질문이 들어가지고 좀 대충 하자 했는데 대충 하니까 클라이언트는 바로 알아보셔가지고 아 역시 못 속여. 아무도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냥 주어진 걸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나는 누군가랑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뭐 오랜만에 뭐 동생이라도 만나면은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뭐 어디 뭐 진짜 감옥에라도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막 독방에라도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막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말을. 그랬더니 막 매번 나 만날 때마다 아니 진짜 사람이 그러고 살면 안 된다 막 이래요. 어? 어디 뭐 무인도라도 갔다 왔냐.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무인도 갔다 온 사람 마냥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느니 유튜브를 하자. 유튜브 하면은 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 저희 독자분들이나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그분들 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떤 분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댓글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막 이런 또 깨달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우리가 댓글로도 이야기 나누고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거는 이제 멈춰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활발한 소통까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유튜브는 이상하게도 어쨌든 이게 뭐라 그래. 예, 시청각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갖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금방 캐릭터 한 명이 완성이 됐네요. 너무 귀엽다,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요렇게 먼저 색칠을 하고 테두리 선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또 제가 보라색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를 보라색으로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두껍게 해서 색칠해도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좀 얇은 선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다소 작은 픽셀로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요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는 게, 아이고, 왜 이래.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사실 어렵죠. 저도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게 지금도 너무 어렵거든요. 저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는데 진짜 아직도 너무 많이 버벅대고 어려워요. 그래서 확실히 영상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꼭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같은 왠지 그냥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 말고 되게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라이트하고 가벼운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클래스 101이랑 같이 클래스를 제작하면서 그때 질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촬영도 어려운데 편집도 너무 어렵고, 특히 CC 다는 거 있죠. 자막 다는 것 때문에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편집을 하나 하고 나면은 기진맥진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유튜브는 나는 도저히 못한다. 자막 달고 이런 거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시대가 이제 몇 년 조금 지났다고 겨우 뭐 5, 6년 지났나? 프리미어에서 AI가 지금 받아쓰기를 다 해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완벽하게 받아쓰기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뭐 완전히 다 너무 쉬워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워졌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은 뭐 시간 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컬러링을 했는데 참 시대가 또 변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 하고 있다. 할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곧 영포틴 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진짜 뭐 AI가 거의 지금 실생활에 너무 금방 지금 쓰이게 됐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보면은 사실 진짜 놀라요. 근데 또 어, 나름 또 적응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 더 놀래. 네, 여러분은 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좀, 우리 엄마는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도 보면은 맨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시는 걸로 봐서는 되게 잘 변화한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카카오톡이니 스마트폰이니 정말로 새로운 문명인데 다 잘 적응해서 쓰고 계시니까요. 네. 아이고. 그리고 이 애플 펜슬에는 틸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눕히면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쓰면은 실제로 우리가 연필 기울이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지? 그 기울기까지 표현이 되거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귀여워라. 왜 이렇게 귀여워? 네, 저는 파워퍼프걸 어릴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단순한 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련된 캐릭터? 저한테는 이 파워퍼프걸이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져가지고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파란 초록색 장갑 낀 것처럼 색칠해야지. 이렇게 종종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또 사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예술은 좀 들을 만하신가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술은 시나리오를 좀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아유, 일주일이 뭐예요. 한 2주, 3주 이렇게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는데, 어, 저는 워낙에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도 굉장히 즐거운데, 다만, 어쨌든 계속 지금 10회차 해보니까 쉽진 않다. 네, 쉽지는 않아. 뭐 솔직하게. 네, 쉽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생각하고 글 쓰고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이런 거 내가 참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 예술가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인데 이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니까 제가 이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감사한 지점이고, 또 뭐 사실 뭐 아무리 작가라고 해도 그렇게 뭐 현대미술에 다 관심이 있고 막 개념미술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다르죠. 각 작가마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근데 다만 제가 좋아하는 영역은 개념미술인 거고, 현대미술을 제가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맥락을 읽고 이런 거를 전 즐기는 사람이니까, 작가이면서 이제 작가 리서치를 하는 동시에 또 제가 이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서 저는 되게 좋은데, 어, 저도 되게 막 오해를 가졌던 작가들도 있었거든요. 오해를 품고, 저거 예술 맞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작가 뭐 저도 없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작가에 대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특히 작가의 생애를 공부할 일은 잘 없는데, 어, 사는 게 예술을 준비하면서는 생애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 생애와 맥락을 공부하면서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니까 작품이 진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설은 사실 뭐 찾아보면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유명 작가들은 다 파운데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파운데이션의 정보들을 보면은 그 작가의 이 작품에 대한 의도나 모든 해석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하고 싶은 개념을 가지고 그 그림에 빗대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는 게 예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조금 조심스럽죠. 혹시 이게 너무, 음, 물론 잘못된 해석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소 이게 너무 수수진이라는 개인의 해석으로 조금 다소 치우치게 되면은 이제 그건 또 균형을 잃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점을, 그 균형을 잘 잡으려고 굉장히 신경 써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네. 너무 귀여워. 네, 늘 저는 이렇게 혼자 굉장히 만족하고 산다니까요. 너무 귀여워. 확실히 이제 또 색칠을 해줄수록 이 친구들에게 점점 생기가 생기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여러분 혹시 뭐 필요하시면은 이 핀터레스트 링크 올려드릴까요? 물론 우리 수강생분들께는 제가 다 강의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강의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강의 자료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나 뭐든 좀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그래도. 나 좀 기특하다. 그러니까 나는 주말에
안 씻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안 씻었지. 토요일에 안 씻고 누워있고, 그냥 잠 자고, 그냥 그래. 하지만 평일이 되면 다시 열심히 살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갑자기 지가 혼자 열폭. 사실은 그냥 뭐 주말에 이렇게 빈둥대고 누워있는 거는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인간이 누려야 할 휴식인데, 그냥 우리는 왠지 모르게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당연한 거죠. 예. 이런 시간이 있어야 내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또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라. 씻지 말아라. 어차피 내일 씻으실 거잖아요. 어차피 씻을 거잖아. 뭐 우리가 며칠 안 씻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루는 안 씻어도 된다. 하루 안 씻기 약간 캠페인 같은 거 해볼까? 아니, 하루 안 씻는다고 해서 막 여드름 올라오고 그런 것도 아니야. 보면. 냄새도 막 안 나요, 별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채취라서 나 모르나? 사실은 나고 있나? 나 모르겠네. 어떡하냐? 어차피 영상에선 안 나잖아요. 근데 암튼, 난 몰라. 나 안 씻는 그런 거 캠페인 한번 해봐야겠어. 우리 엄마 기절하겠다. 저희 엄마는 이제 세수를 꼭 해라라는 주의고, 저는 하루 정도 안 씻어도 괜찮다라는 주의예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 거, 저 수영장, 저는 워낙에 저는 샤워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수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씻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정말 게으르게 진짜 쉬고 싶을 때, 완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씻는다. 그 나의 어떤 리추얼이에요. 안 씻는 걸 리추얼이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아, 왜 이래. 이렇게 또 이 캐릭터의 형태가 점점 더 잡혀가고 있습니다. 짜잔. so cute. 여기 안 칠했네. 여기도 그냥 살색으로 칠해야지. 혹시 아이패드 사놓고 잘 안 쓰시는 분 계세요? 그림을 곧장 그리려면은 잘 안 돼요. 예. 근데 저처럼 이렇게 컬러링으로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컬러링도 사실은 색깔을 스스로 배치해보고 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또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링 해보시는 거를 늘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려 제가 2010, 언제 쓴 거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전에 썼던 수수한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무려 첫 번째 파트에 컬러링을 넣어놨고요. 그 책에서는 링크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컬러링 도안 제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 컬러링 도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쓰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책을 구성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영진닷컴에서 나온 책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 페어 나갔을 때 그 책 잘 읽었다고 하시는 일본인 독자분들을 뵐 수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막 편지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은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올해도 좀 해외 페어를 나가서 제 그림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해외 팬분들도 만나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렇게 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밥벌이를 한다, 어, 혹은 정말 유명세를 얻는다라는 것이 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되게 이게 뭐 막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질 않아가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다 똑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 그냥 직업이라서 한다? 네, 직업이어서 하는 거지. 뭐 여기에 어떤 무슨 대단한 뭐 영웅적인 서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웅적인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에 좀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뭐, 랄지. 누가 대단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살아서 더 좋다랄 것도 없고요. 뭐, 덜 하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삶을 평가의 대상으로 올려놓지 않는 것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조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나를 놓고 상대방을 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뭐 인류 역사를 봐도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타인과 나의 경계를 세우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경계는 세우되 동등한 위치에 서로를 올려놓는다는 거,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어, 추구하는 네, 목표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늘 추구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이제 평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반말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 안에서 이런 쓰는 언어를 평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진아 이렇게 부르는 반말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수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로 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등한 관계성을 갖는 거, 그걸 평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언어 구조 자체가 반말 혹은 존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언어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그걸 되게 인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언어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저는 근미래가 되면은 이 평어 체계가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표준이 될 것 같아요. 평어가 표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사회의 지금 변화와 흐름을 보면은 그러한데요. 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온이가 예를 들어 이제 고모라고 안 하고 수진 제 이름을 그냥 냅다 불러버리는 거죠. 수진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아이패드로
컬러링 했어. 지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평등하게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죠. 언어 체계가 그러하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미국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미국 엄마 아빠랑 미국인 백인 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냥 mom, dad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 불렀어요. 조앤 이렇게. 네. 지금도 역시 조앤 how are you 뭐 건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친구 엄마한테도 그냥 엄마 이름 부르고. 예. 그러니까 아마 곧 근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예. 왜냐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윗사람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바꾸자. 지훈이가 고모라고 안 해도 나 놀라지 말아야지. 안 놀랄게. 네, 지훈이 참고로 저의 5살짜리 조카입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지훈이가 제 이름 불러도. 네, 평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평어라는 개념어를 제가 알게 된 게 이성민 작가님이 쓰신 말로울 용기라는 책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진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6년에 뭔가 새로운 뭐 개념 혹은 뭐 비문학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책 추천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진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책 추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아무 책이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그게 타인에게 굉장히 무례함을 범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책 추천을 웬만하면 잘 하진 않고 막 책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되게 중립적인 책들을 추천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중립적인 책들. 근데 지금 추천해드리는 책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이어가지고 이성민 작가님의 말로울 용기 또 이렇게 틈 내서 추천을 해보네요. 좋습니다. 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색칠을 얼추 다 했어요. 짠! 어머, 귀여워. 테두리만 하면 이제 마무리예요. 테두리는 저는 검정색으로 안 하고 약간 어두운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고동색으로 하려고 해요. 검정색도 굉장히 좋은 컬러인데 몰라요. 저는 검정을 쓰고 싶을 때는 검정을 쓰고 근데 진짜 써야 될 때만 쓴다. 검정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 이게 반드시 검정을 써야 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조금 검정에서 비껴나가는 색을 쓰는 게 훨씬 더 그림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는 또 방법이어가지고 그 비껴간다라는 말은 뭐 멀리서 봤을 땐 검정일 수 있는데 실제로 스포이드 찍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지금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조금 갈색 아니면 이제 조금 파란색 톤 들어가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금 웜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고동색을 쓰고 조금 쿨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제 네이비 컬러를 쓰고 근데 가끔 테두리를 또 빨간색 같은 정말 신선하다라는 색깔을 써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림에도 정답이 없고 일러스트라는 것에는 특히나 정말 취향과 그 각자의 어떤 스타일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없어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답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창작은 정답이 없어서 좋죠. 정답이 있다면은 그 누구나 창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잔인해. 근데 창작에는 정답이 없다. 정도도 없고. 더 많은 창작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점점 더 변화할수록 더 많은 창작자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어떤 창작의 영역을 꼭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삶의 윤택함은 의외로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막 돈 많으면 혹은 뭐 내가 차를 사면은 내 삶이 되게 윤택해질 것 같은데 그 느낌은 굉장히 잠깐이고 실제로 내가 진짜 깊이 내 삶이 너무 충만하고 윤택하다라는 그 느끼는 순간들은 내가 진짜 그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창작을 했을 때. 근데 이런 컬러링 행위 자체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이게 다 저희 어렸을 때 하던 거잖아요. 컬러링도 그렇고 뭐 노래를 부르는 일, 춤을 추는 일, 뭐 예체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체능이라는 단어로. 제가 진짜 저희 조카 키우는 거를 그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 한 명의 인간을 교육시키는 그 도구가 그림하고 음악하고 체육 활동이에요. 막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막 색칠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근데 참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원시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한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영역을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니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이 어떻게 보면은 유치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이 행위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지탱하는 거니까. 참 저는 우리 조카 보면서 그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조카를 만난 이후로 저는 더 이런 행위에 시간을 들이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희 조카한테 늘 되게 고맙다니까요. 조카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죠. 고마워, 지온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온이를 낳아준 저희 올케, 그리고 제 동생, 고맙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제일 좀 투덜대기는 하지만 또 가장 고마운 게 가족인 것 같아요. 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또 굉장히 저를 많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이 카메라를 켰을 때에 회를 시켰어요. 회를 주문해 놓고 지금 기다리면서 컬러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 도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1, 2부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은 요 정도 딱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2부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참고로
이 밑에 도안을 이렇게 지우면은 요 정도로 지금 컬러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들은 다음 2부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소리 질러!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